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 DK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요새는 며칠만 안 찍어도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지금 휴가 아닌 휴가를 지내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날짜가 예상보다 조금 빨랐기 때문에 스케줄이 약간 꼬여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원래 스케줄대로라면 리뷰돼서 나가야 될 콘텐츠들이 좀 있는데 조금 늦어지거나 쉬엄쉬엄 가더라도 약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동요 작업 때문에 지금 작업실을 들렀다가 혼자 이렇게 찍어보고 있습니다. 오스모 포켓의 자동 추적 기능을 이용해서 혼자 찍어보고 있어요. 재밌네요. 이렇게 제가 움직이면 카메라도 같이 움직여주고 회장님이 촬영해 주실 때랑은 좀 다른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적적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아무 말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혼자 막상 카메라 보고 얘기를 하려니까 이것도 좀 어색하긴 하네요. 오늘은 저희 프로듀서 DK 채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원래는 2019년을 시작하면서 저희 운영 방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아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이제 머지않아서 10만 구독자를 찍을 테니까 10만 구독자가 됐을 때 저희 운영 방침을 밝히고 앞으로 좀 더 그런 발전적인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차피 이렇게 잠깐 리뷰를 쉬어가는 타이밍이 됐으니까 그때 하려던 얘기를 지금 좀 땡겨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 채널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IT 테크 리뷰 뭐 이런 걸 하는 채널이긴 하지만 다른 IT 리뷰 채널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요. 이 아웅말 코너가 생긴 것 자체가 제가 여러분들과 다양한 소통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만큼 소통하면 또 저희 채널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댓글에 대댓글 달아드리고 읽은 댓글에 대해서는 하트를 눌러드리고 가끔씩 제가 하트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댓글은 읽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댓글이라서 하트를 드리고 뭐 싫어하는 댓글이 달렸을 때 하트를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하트를 누른 의미는 제가 그 댓글을 읽었다라는 표시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댓글에 제가 또 대댓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상마다 댓글이 그래도 몇백 개 수준이 되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닌데 제가 일단 읽으면 하트를 눌러놓고 그 즉시 댓글을 달아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일하다가 짬짬이 막 일하다가 좀 지겨울 때 졸릴 때 이럴 때를 이용해서 대댓글을 열심히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여러분과의 소통을 되게 중요시해요. IT 리뷰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뭐 다른 분들 채널도 열심히 보고 하지만 저희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리뷰라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리뷰를 보실 때 리뷰의 권위는 어디서 찾습니까? 만약에 오프라인의 현실이라면 여러분들이 많은 뭐 강연이라든가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에 의존해서 그 사람 말을 믿을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유튜브 세상은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유튜브 세상에서는 그런 뭐 현실의 권위 뭐 이런 거에 기대기보다 그렇지 않은 채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리뷰를 믿을지 안 믿을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보통? 저는 그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리뷰하는 그 리뷰어를 얼마나 지켜봤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평상시에 찍어대는 영상에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대충 어떤 식견을 갖고 있구나. 아니면 어떤 취향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긴 시간에 걸쳐서 파악을 하고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결국 그 채널에 있는 영상들로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어야 제 리뷰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저의 뭐 내추럴한 모습 사실은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부담이 굉장히 컸고 이렇게 프로듀서 DK 채널을 진행하면서 점점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찍을 때 무슨 탈을 쓰고 찍는 것도 아니고 저의 신상은 이미 노출이 되어 있고 네이버 검색만 하셔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다 나와 있고 제가 기본적으로 생업으로 하는 일들도 일반 대중에게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 부분 유튜브 밖의 현실에서도 어디 뭐 숨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저는 노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길 가다가 구독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 저랑 같이 일하는 거래처에도 제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굉장히 행동 거지를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저 같은 경우는 저를 굉장히 그냥 있는 그대로 노출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화면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는 게 저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웅말 컨텐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과 제가 리뷰 컨텐츠 밖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야 앞으로 긴 관계를 좀 쌓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새삼스럽게 하냐면 어떤 분이 왜 IT 리뷰 채널인데 이런 무슨 뭐 개똥 철학 같은 뭐 아웅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혹시 다른 분들도 왜 프로듀서 GK 채널은 IT 리뷰 채널을 표방하면서 왜 저런 콘텐츠를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까봐 이렇게 좀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잘 찍히고 있나? 지금 제 얼굴이 잘 따라잡히고 있나요? 조금 낮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됐습니다. 아무튼 요 오스모 포켓 리뷰도 빨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테스트 촬영 겸 해서 또 찍어보게 되네요. 제가 아웅말 코너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웅말 코너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심지어 아웅말 코너 때문에 구독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꾸준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을 꾸준히 하려다 보니까 요새 제가 일주일에 영상을 한 3개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웅말 콘텐츠의 비중이 3분의 1이나 되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은 아웅말 콘텐츠 외에 그냥 일반 리뷰 콘텐츠들은 제가 준비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과 공을 들입니다. 여러분 저를 오래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웬만한 제가 리뷰하고 있는 제품들은 대체로 뭐 1, 2주 정도 사용해가지고는 리뷰하지도 않고 보통 3, 4주 정도는 제가 좀 긴 텀을 두고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제작하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리뷰 한 편 제작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수가 들고 지금도 사실 간단한 리뷰 그냥 대충 찍으라면 얼마든지 찍을 수 있어요. 그냥 산후조리원에 앉아가지고 그냥 카메라 하나 켜고 이렇게 찍으라면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나름 그 리뷰 깎는 DK라고 그렇게 리뷰를 막 날림으로 찍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아웅말 컨텐츠의 개수 비중이 높아 보이는 거는 약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또 많은 리뷰 요청을 주시고 그걸 또 다 제가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제가 요 QCY T1 한 것 때문에 요 T1 프로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T1 프로도 사용을 해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요청 횟수가 많이 쌓이다 보면 제가 아무리 관심 없는 제품이라도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뭘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뿐이지 준비하고 있는 콘텐츠가 예정돼 있는 콘텐츠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뭐 물론 저희 채널이 여전히 이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 굉장히 뭐 비싼 물건이나 제가 관심도 없는데 리뷰를 위해서 물건을 사고 이런 것들은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니즈를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댓글에서도 소통을 하고 라이브로도 소통을 하고 있죠. 저희 또 라이브 하면 또 3, 4시간씩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굉장히 많이 수렴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속도가 따라갈 수 없는 점만큼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채널은 일단 IT 리뷰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범위나 장르를 가리지 않고 제가 리뷰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어폰 관련해서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최근 컨텐츠 중에 이어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봐도 요즘 뭐 IT 뉴스들이나 다른 IT 채널들을 봐도요. 코드리스 이어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핫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고 예전 같으면은 뭐 IT 리뷰하면 대표적인 게 뭐 아이폰, 갤럭시 같은 그런 모바일 디바이스 쪽이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워낙 플래그십 폰들이 상향 평준화 되다 보니까 예전 같은 관심은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아이폰 XS를 샀는데도 리뷰를 찍지 않은 이유가 딱히 획기적인 부분이나 제가 이미 다른 리뷰 보셨을 분들한테 새롭게 말씀드릴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방송 분량이 나오지 않으니까 제작을 하지 않았었어요. 반면에 저의 이제 직업상의 특성 때문에 뭐 이어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분들보다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고 특히나 이제 코드리스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제품들을 테스트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이 제품이 추천할 만한지 아닌지 아니면 가격 대비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닌지 이런 정도의 말씀은 제가 좀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IT 리뷰를 봤을 때 이 사람 말을 믿어야 될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 기준 중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가 그 분야의 제품을 많이 접해 보았는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그 분야의 제품을 접해봤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컴퓨터나 뭐 매킨토시나, 저는 완전히 컴퓨터 초창기에 저는 코모도 64 계열의 이제 빅20이라는 컴퓨터로, 저는 완전 퍼스널 컴퓨터의 완전 초창기서부터 30여 년간을 컴퓨터를 다뤄왔기 때문에 뭐 컴퓨터에 대한 할 얘기가 있다던가, 아니면 매킨토시 같은 경우도 이전에 애플2, 애플2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매킨토시 초창기에 뭐 파워PC 뭐 이런 것들도 쭉 다뤄왔었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해서는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학부 전공이 컴퓨터인 것도 한몫하겠지만. 아니면 이어폰 같은 경우는 제가 평상시에 음향 장비들을 많이 다루고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은 업체들에서 저한테 샘플 데모 제품을 보내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제품을 접해보고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뭐 컨슈머 이어폰 카테고리에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모바일 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바일 하면은 언더케이지 채널 뭐 이런 데 많이 가보시지 않나요? 언더케이지 채널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한 모바일 기기들을 리뷰를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상대적인 평가를 잘 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안드로이드를 좀 딥하게 사용해 보기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저는 원래 골수 아이폰 유저였을 뿐만 아니라 아이폰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생활도 한 4년,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OS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에 비해서 사실 또 안드로이드는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리뷰를 계속 지켜보다 보면은 얘는 뭘 잘 알고 뭘 잘 모르는구나,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취향적인 부분도 있죠. 제가 어떤 부분에는 좀 가산점을 많이 주는 편이고 어떤 부분에는 좀 박하게 주는 편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제 리뷰를 보셨을 때 어느 정도 좀 걸러 들을 수도 있고, DK가 저 정도로 얘기하면 이건 진짜 괜찮은 거구나, 아니면 DK가 저 정도로 얘기하면 저거는 사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좀 근거도 일정 기간 정도는 저를 지켜보셨어야 사실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냐면, 요즘 유튜브 채널은 일종의 커뮤니티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나와가지고 떠드는 사람은 저 혼자지만 여러분들 댓글에도 단골 손님들이 계시고 저와 댓글에서 대화 나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구독자님들도 다른 분의 댓글에 또 대댓글을 다시고 하시니까 일종의 커뮤니티 활동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커뮤니티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제가 이벤트도 열고 공동 구매도 하고, 이게 커뮤니티 아니면은 사실 뭐라고 설명드리기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구독자가 지금 프로듀서 DK 채널에 82,000명 정도 모여 있습니다. 저는 방송을 이 82,000명을 위해서 방송을 한다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어요. 물론 그때그때 뭐 트렌디한 아이템을 뭐 리뷰한다던가 하면 구독하지 않았는데도 어쩌다 한 번 오셔서 그 영상 하나만 보고 가실 수도 있죠. 뭐 물론 오셨다가 구독까지 하시게 되면 더 좋겠지만, 근데 한 번 오셨다가 취향에 맞지 않아서 구독 안 하고 그냥 다시는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영상 다시는 안 보실 수도 있어요. 저희 영상이 뭐 리뷰치고는 좀 길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리뷰 안에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과 사실 이런저런 뭐 수다 떠는 기분, 물론 이제 편집된 수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과 그런 좀 온갖 잡스러운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 제품이 좀 더 피부에 와닿게 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리뷰를 조금 길게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의 그런 기조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 이제 8만 명이 넘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흡족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희 채널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뭐 바이럴 마케팅이라든가 뭐 인위적으로 구독자 수를 늘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던 이유도 사실은 그게 굉장히 커요. 취향에 맞고 이해를 해 주실 수 있는 분들과 계속 채널을 키워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뭐 인위적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마케팅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굉장히 일방적인 광고나 이런 것들은 전혀 수주를 받지 않고 있어요. 리뷰 의뢰를 받고는 있지만 뭐 가이드라인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쪽이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콘텐츠들은 아예 만들지 않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그 신뢰라는 거는 굉장히 장기간 동안 제가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야 쌓이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전히 대단히 조심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저도 채널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돈을 벌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 리뷰를 항상 유상으로 받고는 있는데요. 그것도 좀 제가 좀 까탈스럽게 구느라고 많은 개수를 받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문의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하루에도 거의 문의 메일만 뭐 5통에서 10통 가까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데, 물리적으로 제가 그 개수의 리뷰를 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고, 그 중에서도 사실 제가 뭐 원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었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좀 소개할 가치가 있겠다 생각을 하는 것들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 채널이 나름 뭐 협찬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의뢰들도 들어오고는 하지만 여지까지 계속 적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은 저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 채널이 너무 상업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아이러니기는 한데, 유튜브 채널에서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거슬리게 탁 눈치를 바로 채실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영원히 채널이 뭐 적자로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어요.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든 뭐 수입이 생기겠지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 굉장히 그거에 좋은 사례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QCY T1을 리뷰했던 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나 봐요. 저의 추천 링크를 통해 가지고 QCY T1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셨었나 봐요. 그게 제 추천 링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QCY T1을 구매를 하실 때마다 저한테 한 300원 정도 떨어지는 그런 추천이 링크였었거든요. 와, 근데 진짜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여러분들이 제 링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300원씩 쌓아주신 포인트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동안 이제 리뷰할 제품들을 Q10의 그 포인트를 통해서 많이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동시에 제가 믿고 있는 사람만 모이면 그 뒤는 어떻게 알아서 해결된다, 그런 신념이 어쨌든 증명됐구나, 약간 그런 기분도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좀 작은 사례이기는 하지만, 뭐 300원씩 모아서 제가 얼마나 떼도 모았겠습니까? 아무튼 좀 작은 사례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제가 굳이 상업적인 행보를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씩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채널 운영이 흑자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낙관적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채널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아웅말 코너 같은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지, 이런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어보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재밌는 아웅말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웅말 코너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의견들 중에 고민 상담 같은 걸 진행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좀 아이디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그 사업제휴 메일 그 이메일 주소로 가끔씩 이렇게 진로 상담이라던가 저한테 좀 고민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심지어 저희 사무실로 종이 편지를 보내신 분들도 계셨었어요. 주로 뭐 취업 진로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뭐 인생 상담 뭐 그런 것들 위주인 것 같은데, 너무 빈도수가 많은 질문은 예를 들면 음악을 전공하지 않아도 뮤지션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직업 음악인이 되었습니까? 라든가 뭐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사업 제안서를 보내시면서 이 사업이 어떤가 한번 봐달라, 뭐 이런 분도 계셨는데, 제 경험상 여러분들한테 뭐 해드릴 수 있는 얘기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아웅말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사업제휴 메일이랑 뒤섞이면 좀 곤란하니까 여러분들 메일을 보내실 때 앞에 말머리에 아무 말이라고 붙여가지고 보내주시면 그것들은 따로 걸러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희 메일 주소로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모든 사연을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라면은 제가 아는 한 성심성의껏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빨리 남은 급한 음악 작업들을 마치고 아기를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찍은 거는 산후조리원에서 편집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리뷰가 조금 늦어지거나 편집이 조금 엉성해지거나 아니면 촬영이 조금 제가 지금 혼자 셀프로 다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제가 항상 회장님이 찍어주시다가 제가 지금 혼자 찍으려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화면도 별론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오스모 포켓이 잘 찍어줬어야 될 텐데. 아무튼 당분간 영상에 좀 기술적인 아쉬움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스모 포켓이 일단은 잘 찍어주고는 있는데 이걸로 좀 어떻게 버텨봐야 되겠어요. 아무튼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티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